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 참 세월 빠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5월 31일 맞아 목적이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목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7절인데 제목이 이솝 우화를 생각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토끼를 생각하는 여우는 없다. 토끼를 생각하는 여우는 없다. 2026년도 6월 3일 날 6.3 제9회 전국 지방 동시지방선거일이죠. 그래서 도지사를 뽑고 교육감, 군수, 그다음에 도의원, 시의원들을 투표하는 선거일이에요. 우리 지역과 나라의 방향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세요.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또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그날까지 모든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때로는 왕들을 낮추시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말은 지도자가 선해서 지도자가 아주 착해서 그래서 세운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선정을 베풀면서 하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권력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죠? 착한 자식이나 못된 자식이나 다 그죠? 부모를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게 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이세요. 그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참 신실한 그런 성군 다윗 그런 왕도 있었지만 아합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못된 왕, 악한 왕 아합왕도 있었어요. 그 아합왕이 사람은 장가를 잘 가야 되는데 그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오기 전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밑에 친정집에서. 그러니까 시집 오니까 그 신을 그대로 이제 자기가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왕비가 이제 시집 오가지고 그 아합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시집 오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신은 자기들이 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태풍의 신이고 그 다음에 그 부인들은 바알신 아세라신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새끼를 많이 쳐서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음란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 그래서 그런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놔두고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 그런 아가씨가 시집 올 때 시집 와서도 계속 불교를 믿는 것처럼 그죠? 그런 식이다. 그래서 그런 왕도 있었고 또 히스기야 같은 왕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막 통곡하면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신실한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므낫세 왕 같은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죠? 우상한테 바치는 이런 못된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이 평안을 누리지만은 지도자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면 백성이 탄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민주주의를 따라가는데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를 뽑는 투표권은 그죠? 우리 모든 주권이 백성에게 국민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분이 모세에게 이제 지도자를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그 이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자기 자국민들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애굽을 이제 탈출시켜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 그 이제 광야로 이제 건너왔는데 그 광야를 지나야 이제 적과 뿌리가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기 조상들이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갈 건데 그걸 통과하려면은 그냥 이게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모님 나오고 우리 현식이가 수박을 갖다가 제가 박스를 또 들고 오네. 예. 들어오라 그래. 신발 신고 들어오라. 점심이라도 먹고 가게. 예. 예, 일로 들어오세요. 예. 들어와. 신발 신고 들어와, 신발 신고. 그래가지고, 예, 어디까지 얘기를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힘드니까 지도자를 뽑아가고 몇 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뭐 1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그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이도로가 너 혼자 하면은 몇 빠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서 아주 맡길 사람들 몇 개 가고 재판을 이제 시키고 그들이 못할 거는 너한테 데리고 와서 네가 이제 재판을 해줘라. 그러니까 백성이요. 한 300만 명 되니까, 그죠? 뭐 희한한 사람 다 있을 거다, 아닙니까? 그죠? 300만 명이라는 그 이제 작은 국가인데 그 국가에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말이 좀 좋은 얘기지만 그 닭이 100마리면 봉이 한 마리 나온다. 이는 이제 좋은 뜻인데 거꾸로 하면은 닭이 100마리면 봉이 한 마리 나온다. 아주 못된 놈들이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고란 다다 나비랑 온 이런 것 사람처럼 배에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속에서는 그 율법에 보면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뭐 강간범도 나오고 뭐 가정 파괴범도 나오고 뭐 희한한 도둑놈도 나오고 그 사회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봉이 되지만 거꾸로 안 좋은 걸로 말하면 닭이 1000마리면 꼭 못된 봉이 한 번씩 나오네. 군대에 가서도 그래요. 군대 가서도 꼭 고문관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런 사회단 말이에요. 인간 조직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재판을 하자면은 혼자 하면은 그죠?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고 하루 종일 서서 사람들은 재판 받으면 뜨거운데 쭉 서 있고 모시 혼자 하려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지도자를 세우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중간 감독을 세우래. 우리나라 행정으로 말하면 뭐 장관을 세우면은 중앙에 대통령 위에 뭐 그다음에 부총리가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또 이제 행정적으로 도지사, 군수, 면장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세워가고 그래서 이제 치안을 감독하게 하고 재판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때는 뭐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제 모든 이제 행정권에도 재판권도 이제 포함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아무나 뽑았는데 저 사람 잘할 것 같아서 일꾼을 뽑았는데 일식이 보니까 영 엉망이다. 우리 집사님 외국인 근로자들 데리고 이제 노가다도 한 번씩 시기 보고 하지만 저 사람 일 잘 시킬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데 시기 보니까 아이고 지는 뚝 서 있고 집사님은 계속 일하고 지가 감독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예, 이게 이제
18장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첫째 어떤 사람요? 능력 있는 사람.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인품이 잘 됐든 뭐 악했든 선했든 그걸 따져서 지도자는 능력이 일을 잘해야 돼요. 마음이 섭비처럼 곱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사람이 좀 성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지도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죠? 군인이라면 싸움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그 사람이 샌님처럼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는 그죠?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하여튼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예, 그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이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워하면요. 국민들도 사람도 무시하고 무서워한 줄 몰라요.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눈과 시선을 무서워해야 자기가 겸손하게 그걸 잘하지. 국민을 뭐 아주 안하무인식으로 교만하게 그래 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라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기꾼, 도둑놈, 이상한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실해야 돼. 잘못했으면,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맨날 핑계나 대고 막,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진실해야 돼. 네 번째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불이한 이익.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은 뒷돈이나 이 받기를 좋아하고, 그죠? 이 공유화를 사유화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관이 됐다. 뭐, 아니면은 밑에 뭐가 됐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출퇴근용 시장 보고 하는 걸 맨날 관급, 그 차를 이용을 해갖고 뭐 비난받는 뉴스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예를 들어 군수가 됐다면 군수 기간에 성간다 돈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자기 그 군수가 재임 기간에 그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그것을 이제 손해본 것을 보전시키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야 된다. 돈의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뽑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선택 기준이에요. 지도자는 말만 한다고, 말만 막 공약만 끝내주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는 국민의, 백성의 생명과 재산과 질서의 미래를 맡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한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 한 도시, 한 나라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전쟁하는 거 보시오. 뭐 푸틴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란이나 막 지도자들 보면은 어쨌든 지도자들 잘못 만나면 전쟁에는 이렇게 가고 그 밑에 국민들이 다 죽잖아요. 남자가 막 50만, 60만 명 러시아 죽었다 그러고 자기들이 안 되니까 북한 그 군인들 차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죠? 무기 좋은 거 줄 테니까 데려오래가고 그거를 북한의 군사들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6.3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날
토끼들이 말 촌장을 뽑기로 했어요. 토끼들은 여우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세상을 원했어요. 그때 붉은 여우가 후보로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촌장이 된다면 토끼굴을 넓혀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요. 토끼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열광을 합니다. 아야, 그래도 막 토끼굴이 좁고 비좁고 뭐 꼬불꼬불꼬불하는 거 막 그렇게 파놨는데 토끼굴을 넓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도 자기 토끼 새끼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넓으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길이 좁아서 리아카 하나 지나다니기도 힘든 그 시대에 맨날 지게지고 비료 한 부대 장에 가서 싣고 올라해도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 마을 같은 데는 뭐 큰 박정고개가 있어가지고 뭐 도로가 있어야지 맨날 지게지고 다녔는데 근데 길을 넓혀준다니까 토끼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곳 동숲으로 박수를 치면서 막 올쏘올쏘하면서 다 찍어줬어요. 그런데 토끼굴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우의 앞발이 더 깊숙이 들어왔어요. 전에는 굴이 좁아서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기 힘들었는데 굴이 넓어지니까 토끼들이 더 쉽게 들어와서 토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선거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흰 여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붉은 여우가 토끼굴 넓혀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혔죠. 저는요, 여러분 토끼굴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는 제가 굴 속에다가 전기를 이어가지고 불이 환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해요. 그러니까 토끼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굴이 밝아지면은 더 안전하고 편리할 것이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흰요를 이제 다 밀어줘서 뽑았어요. 그러나 굴이 밝아지자 어떻게 됐어요? 도망치는 토끼들이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여우는 막 손쉽게 다 보이니까 토끼들을 쉽게 잡아먹었어요. 여우들이 털 색깔만 바뀌었을 뿐이지 토끼들의 장례식은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절망한 토끼들 앞에 이제 늙은 토끼 한 명이 말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여우의 털 색깔이 아니라 붉은 여우, 흰 여우 색깔 보고 뽑을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를 잡아먹는 여우를 우리 손으로 뽑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공약만 보지 말고 본성을 보라는 얘기예요. 토끼굴을 넓혀주겠다는 말은 듣기는 좋죠. 어두운 굴에 전기를 이어서 빛이 환하게 이어주는 거 말은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 공약이 토끼를 살려야 되는 게인지 여우가 더 쉽게 들어오는 게인지 토끼들은 분별을 했어야 돼요. 성도는 말만 보지 말고 후보자들이 평소에 그 후보자가 삶과 열매를 봐야 돼요. 색깔만 보지 말고 본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약속만 보지 말고 우리가 뭐 해주겠다 약속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역사의 고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천만 외부의 적의 침략만 약 한 900회 정도 뭐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고 뭐 몽골 쪽으로 고구려, 백제신라 저기로부터 중국 쪽으로부터 외적 일본 쪽으로부터 한 900회 공격을 받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파란만장하죠. 그리고 한국 전쟁 6.25 지나고 나서 1953년도 전쟁이 끝났죠. 그때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이 얼마냐면 67달러예요. 67달러. 67달러인데 지금 이제 환율이 얼마냐면은 오늘 시세로 1,507원이에요. 1달러에 1,507원. 그런데 그걸 돈을 환산하면은 10만원 돈 돼요. 10만원. 10만 969원인데 한 1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달러가
우리 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달러값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런데 그 시대는 정말 가난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전쟁 터져가지고 뭐 폭격기로 해가지고 불타고 뭐 건물 다 이렇게 타고 뭐가 있었어요. 그냥 뭐 폐허된 그런 나라죠. 뭐. 산은 전 민둥산 다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67달러면은 이 총 생산한 양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합계 그러니까 총 뭐 우리 집사님 사업하고 있지만 총 매출액에서 사원 매입 가격 그 빼고 그죠? 빼고 그다음에 뭐 재경비 빼고 난 금액이 우리 전체 인구가 1년에 총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냐면은 67달러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계산했습니다. 67달러. 그러니까 약 10만 원 정도네, 10만 원.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당시에, 20kg 쌀 한 포가 얼마냐면 121원, 121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1인당 GNP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비용 빼고 지금 1인당 한 사람에서 이렇게 벌어둔 돈이 한 36,000불 정도 오는 거예요. 36,000불. 그런데 그 당시에 20kg 쌀 한 포가 얼마냐? 121원이에요. 121원.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은 66%를 살 수가 있어요. 20kg짜리. 그때는 뭐 화폐 가치가 높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현재로 하면은 현재 가격 66번은 396만 원밖에 안 돼. 396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보면 돼요. 400만 원치 하면은 쌀 20kg 6만 원짜리 66포 정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400만 원 안 됩니까? 넘습니까? 400만 원 이상은 되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안 될 거다입니까? 그죠?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종합순위가, 아시아에서, 뭐 중국, 일본, 인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에요. 이거 지금 중국은 이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보릿고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이제 진행됐죠. 그러니까 전쟁 후에 식량도 부족하고 뭐 신발 하나 뭐 확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머리 잘라 가발 공장 만들고 그 다음에 경공업, 섬유, 신발, 합판, 뭐 목재 이런 거 이제 만들어가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수출 좀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길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야당 지도자들이 들어누워가지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아니 차도 없는데 고속도로 만들어갖고 뭐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이게 혈액이 동맥이 지나가는데 동맥이 막히면 동맥 경화증 되잖아. 그거 막히면은 뭐 고혈압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물량이 철도는 그때 해갖고 이렇게 운반하던 것들이 아예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 먹고 나면 부산항에 도착돼 버려요.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길이 뻥 뚫려버리니까 이게 물량이 막 엄청나게
빠르게 해정이 되니까 수출이 빠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주행이 하고 막 자동차 만들기 시작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이것만큼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 호남 쪽으로 가고 뭐 지금 막 어디로 가도 다 아스팔트고 우리 시골 고향에도 다 동네 안에도 아스팔트 있고 주차장 다 만들어놨고 그리고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다 요새 뭐 자동차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쇠가 있어야 사람이 돌아가잖아요. 네, 쇠가 있어야 무기도 만들고 꽃게이도 만들고 호미, 낫, 예? 뭐 이런 거 만들 건데 쇠가 있어야 뭐 되지. 근데 우리나라가 쇠를 만들 수 있는 제철소가 없잖아요. 그때에 포항에 갈대밭을 갖다가 메워가지고 박태준 씨를 갖다가 그 밑에 이어가고 포항제철을 만들어줘요. 이 포항제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연간 910만 톤 생산을 하고 그게 되니까 포항제철이 되니까 쇠가 나오니까 모든 뭐 무기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다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해병대 포항에서 사단장 제가 모범 화사관, 모범 부사관에 제가 뽑혔어요. 그러더니 정복 싹 입고 그때에 경주 복문단지를 싹 구경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포항제철 구경을 싹 시키는데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못 다니고 차 타고 다녔어요. 차 타고 내렸다가 구경하고 또 차 타고 다른 데 갔다가 구경하고 쇳물이 막 파랗게 있는데 자동 그 컨테이너 벨트가 막 돌아가는데 쇳물이 막 가면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막 코일 있잖아요. 냉간 뭐 앞판 누른 거 그게 막 한 차씩 하고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싣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주에 이제 사원 식당에 갔더니 막 아주 포철해서 융숭하게 대접을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포항제철에 그 경비 보는 사람들은 다 해병대 출신이더만. 예. 그래가지고, 예, 포항제철. 저 전라도에도 이제 광양제철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전에 또 뭐 현대제철하고 뭐 생기고. 그러니까 세가시아 나라가 돌아오는데 이제 철이 이게 뒷받침해 주니까 제가 군대 입대할 때는요, 진해 갔더니 M1 소총 줘도 M1 소총. 무거운 거. 세계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런데 뭐 카빈총 뭐 이런 거 이제 뭐 있었는데 포항 가니까 이제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쓴 M16 소총 그걸 갖다 이래 주더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도 총 한 차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쓰던 그 M16, M1 그 설계도가 있어요. 도면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걸 역설계 추적해가지고 부산 병무청에서 M16 소총을 우리나라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자주국방,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한국에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안 되겠다. 우리는 자주국방했다. 미군들이 또 가버리면은 우리는 완전히 닭 쳐다보는 개, 지붕 쪼는 지붕 올라오면 닭 쪼는 그런 말이 이상하게 꼬이네. 하여튼 그런 경우가 된다. 자주국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죠 러시아, 소련 노태우 있을 때도 북극 곰 이런 그런 거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부터 박격포 만들고 기관총 만들고 막 다 만들고 지금 보세요.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방산무기 탱크 자주포 지금 우리나라 하늘에서 비행기나 미사일 날로 그거 맞추는 거, 예, 그런 거 다 만들어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번 대통령 와가지고 핵장, 그죠? 그거 지금 2030 몇 년도 되면은 그거 만든다는.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이게 방위산업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그게 결국 좋은 지도자가 시작해서 이렇게 방위사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철수한다 할지라도 핵무기만 아니면은 핵은 터뜨리면은 저거나 우리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식량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맨날 보리밥 꼼꼼히만 먹고 살았는데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혼식 분식 장려한다고 도시락 내놔라는데 전부 다 꼼꼼히만 먹고 사는데 그 도시락금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조선거 제사 때나 명절 때나 아니면 생일밥 고봉밥에 할때 쌀밥 먹고 맨날 꼼보리밥인데 그런데 통일배를 만들어 가지고 식량 이제 쌀밥이 먹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갔다가 한 명절 때 한 2년인가 지내서 명절 내려와서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지게 지고 고마 몇 뿌리 삶아가 지게 이제 걸치고 낫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우리 동네 성당분리라고 박진 우남산 가는 그 고개 그저 넘어가서 우리끼리 이제 돌아서 해래 우리 동네는 저 박진 고개 때문에 길도 안 들어오고 얘는 아마 천년이 가도 차 못 돌릴 기다 그자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했거든. 맞다. 얘는 진짜 천년이 오도 길이 안 돌리고 차도 안 돌릴 기다. 근데 몰라. 국회의원에 이어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하나 나오고 똑똑한 놈이 하나 나오면은 여기 굴 뚫어져가지고 턴을 뚫어져가 차가 들어올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서울 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가서 한 2년 있다가 명절 때 내려보니까 집에 오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박진국에 그 도로가 뚫려가지고 차가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전기가 들어오죠. 전화도 들어와 있지. 물론 뭐 동네 이장집에 한 집에 전화가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전기 들어와 있지. 우리 집에 테레비 냉장고 에어컨이 들려 있더라고. 야 그리고 통일배가 나와가지고 쌀밥을 먹는데 뭐 맛은 그렇게 없지만 하여튼 쌀밥이잖아요. 그 식량이 그때부터 쌀밥 먹게 돼서 그때부터 쌀밥을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됐는데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그때 쇠고기 국밥에다가 쇠고기에다가 이밥 그러니까 쌀밥 먹는 게 정책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뭐 서민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참 커졌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 10위권, 약 한 12, 13위권 그 정도 되고 국방력도 한 5위권 핵 제하고 재래식 무기를 한 5위권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커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에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수많은 이 왕들이 왔다 갔지만 그곳에는 못된 왕도 있고 정말 정치를 잘하는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못된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항상 힘들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선한 왕이 있을 때는 온 국민들이 편하게 배불리 든따시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기준이시죠. 모셔가 이도로의 장인에 의해서 정치를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우리는 첫째로 토끼꼬리 되지 않도록 한 표를 잘 행사를 해요. 삶의 적용은 분명해요. 첫째, 공약보다 사람을 봐야 돼요. 둘째, 말보다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셋째, 색깔보다 본성을 봐야 돼요. 넷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다섯째, 불이익을 미워하는가 봐야 돼요. 여섯째, 나라와 지역의 안보와 경제 질서, 도덕을 실제로 세울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선거에는 우리는 감정으로 투표해서는 안 돼요. 분도로 투표해서도 안 되고 혈련, 지연, 학연, 선동, 유행, 지원금, 말잔치에 끌려가서도 안 돼요. 하여튼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뽑으면 혜택을 국민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끼 우화를 시행하면서 토끼구를 넓혀주겠다. 전기를 이어서 밝게 주겠다. 토끼를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토끼를 잡아볼 사람인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토끼 꼴이 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투표를 해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칼럼에 다 올려놨어요. 이거는 요약 시간이 없어서 줄여놨지만 거기에는 줄이지 않고 A4 용지 한 4장 분량으로 쫙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아무튼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욱더 세계 속에서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래서 국민들이 평안히 살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지도자를 잘 뽑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되던 이 나라에 배불리 먹고 이만큼 잘 살게 하신 것은 결국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간 우리 나라 못 살 때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선조, 우리 선열, 그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삼각산, 아버지 많은 기도원에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노력과 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주권을 잘 행사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9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보는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오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